자, 성장했는데 첫째는 학과, 두 번째는 하위학과. 학과와 하위학과의 차이가 뭐냐면 역사학이 학과라면 역사학 중에서도 예술사는 하위학과에 해당하는 거고, 생물학이 학과라고 한다면 생물학 중에서도 고생물학은 하위학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하위학과지. 그것들이 성장을 했어. 그것들이 성장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것들이 만들어냈지. 원리, 그리고 관행. 학과와 하위학과의 성장이 어떤 원리와 관행을 만들어냈냐면 가치 있는 것, 뭐 할 가치? 보관할 가치.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조직하는 그런 원리와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로 언급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정리했던 학과와 하위학과의 성장이야. 자, 중요한 건 동사 다음에 또다시 동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목적어 형태로 동명사가 나오느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동명사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 자리는 목적어의 자리도 아니지. 사실은 목적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생략이 된 거지. 헬프는 사역이고 사역동사 헬프는 목적어 생략되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사역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이 자리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의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원형을 쓰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헬프를 사역이 아니라 뭐로 볼 수도 있나? 준사역으로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뒤에는 원형이 아니라 뭐가 나오니? 투부정사가 나오고. 어쨌거나 ing는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열심히 동사 원형으로 공부를 했는데 투부정사가 나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로 언급되는 것이 학과와 하위학과의 성장. 두 번째, 박물관하고 대학이 옛날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로 어파트, 멀어져 갔어. 19세기 말입이 되면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박물관과 대학의 분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소로 언급이 되지. 세 번째 요소가 조금 까다로운데 세상을 알게 되는 고도로 값진 경로, 세상을 알게 되는 고도로 값진 경로, 뭐가? 어떤 대상이 혹은 어떤 물건이 그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쇠퇴하게 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물건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됐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대상을 보고 세상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옛날에는 대상이 지식 획득 경로로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쇠퇴해버렸다는 이제 세 번째 요인. 세 가지 요인이 합쳐가지고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수집하는 행위 있잖아. 수집. 이게 잃은 거야. 자신의 뭐를 잃었니? 지위를 잃었지. 어떤 지위를 잃었나? 가치 있는 지적 추구라고 하는 지위를 과학 분야에서 잃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다고. 그 뭔가를 계속해서 수집을 한다는 건 옛날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 지적 추구로. 충분히 지위를 누려왔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누가 수집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지위를 잃게 됐고, 그 지위를 잃게 된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이거야. 학과와 하위 학과가 성장하면서 학자들이 수집을 그만뒀고, 박물관과 대학이 분리되면서 점차로 수집을 안 하게 됐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지식 획득을 대상을 보고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지식 획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수집이 점차적으로 쇠퇴를 한 거지. 채집 그러지 말고 수집이라 그러자. 그러니까 수집이 원래는 지적 추구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상실됐다라는 최종적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게 되면 요 세 가지가 바로 원인이 된다고 봐야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학의 측면 중에서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들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벌거벗은 눈, 다시 말해서 맨눈 혹은 육안, 오로지 눈만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현미경이 왜 만들어진 거야? 맨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현미경이 만들어진 거지. 과학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추구했다라는 얘기지. 눈에 보이는 것을 과학으로 했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과학으로 했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현미경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시키자면, 과학의 비가시적 대상 추구. 다시 말해서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꾸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연구하려고 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세포, 예를 들어 바이러스 이런 거.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어떤 높은 지위를 누렸던 과학 내에서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지위를 잃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수집된 물건을 분류한다는 것. 더 이상은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약속을 해주질 않았어. 어떤 약속을 해주지 않았나? 수집된 물건을 분류한다는 것이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어낼 거라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 이 대표적으로 나비 수집 말이야. 나비 수집. 옛날에는 생물학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비 수집을 해야 되거든.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 요즘은 생물학자 중에서 나비 수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학문적 지위로 따지게 되면 주된 지위가 아니라 부차적 지위라고 해야지. 밀려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수집 혹은 채집은 그동안에 누려왔던 위상이나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몰락. 조금 어려운 단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컬랩스라고. 이것도 몰라. 참고서만 알아두면 좋겠고. 그러면 가는 결과야. 결과가 뭔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누렸던 지위를 잃었다. 어떤 지위? 가치 있는 지적 추구를 하는 그런 지위를 잃었다. 그렇게 된 원인 세 가지가 뭐니? 요거 써주면 되는 거지. 하나, 두 개, 세 개. 그지?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한 번 더 써볼까? 첫째, 학과와 하위 학과의 성장. 성장. 자, 두 번째, 박물관과 대학의 분리.
세 번째가 조금 까다롭고 중요한데, 지식의 획득 경로. 그 경로로서 옛날에는 대상을 봤거든. 구체적인 물건을 봤단 말이야. 그랬던 가치 개념이 오늘날에 와서는 쇠퇴를 하게 되었다.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에 하나만 더 네 번째로 포함시키자면 이게 포함돼야 돼. 과학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추구하더라. 근데 수집을 하게 되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과학은 추구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집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를 더 추구하자면 과학의 비가시적 대상들을 추구해서 그렇더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쌤이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세상을 알아가다 원형으로 갈 거냐 ing로 갈 거냐,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앞에 to를 주고 물어보잖아. 이 to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동사 원형, 왜 부정사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때 to가 왜 나왔냐면 그 앞에 나오는 root이라는 명사 때문에 나왔어. root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번역이 되고 to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어디로 이렇게 번역된다고. 이 상식적으로 to 다음에 동사가 붙어서 어디로가 되니, 명사가 붙어야 어디로가 되니, 학교로, 집으로. 당연히 명사가 붙어야 되고, 그렇다면 동사는 동명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to가 나왔다고 원형을 써서 부정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었지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뭐 문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일 나온다면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것 한 가지, to가 나왔다고 원형 써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지. 넘어가자고. 그 다음 페이지.